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봅시다. 아침에 또 새로운 질문단이 올라왔고 해서 그거 같이 한번 보다가 어제 오해님 글에 대해서 보다 보니 아이스크림님이 모어님 글에 대해서 잘 그 어제 이야기했던 빠진 부분을 다시 좀 보완을 했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데 그래도 업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없어서 설명이 좀 없어서 업에 대해서만 조금 더 덧붙여놨는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음 작용에 그 다음에 일어날 그 이후에 일어날 어떤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이제 업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그것도 결국 경험인데 그 경험이 그 다음 바로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다음 작용들에 계속 미치는데 이 조건이 돼야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영향은 계속 미치는 사실 어디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작용함으로써 이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 다음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업이다. 업을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다.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업이 있으면은 결과가 딱 결정되어 있느냐?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하나의 어떤 행위, 예를 들어서 앙굴리말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앙굴리말라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어떤 살인이라고 하는 그 행위면은 앙굴리말라 스스로의 경험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욕심의 경험이든 화의 경험이든 또는 또 다른 어떤 경험, 즉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그리고 온몸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생각으로 작용돼서 알아지는 이런 경험이 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냄새 맡아지는 경험은 뭘까요? 냄새 맡아지는 경험 또한 예를 들어서 그 살인 당하는 사람의 몸이나 또는 피나 또는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떤 냄새의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의식이 됐든 의식이 되지 않았든 이것이 다음의 작용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앙굴리말라의 그 경험만 있습니까? 그 똑같은 그 행위,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의 눈에 또는 생각의 작용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죠. 그걸 목격한 사람들의 경험도 있게 되겠죠. 또는 그것을 들은 사람에게도 들림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게 되겠죠. 또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친척이라든가 뭐 자식이 됐든 또는 친척이 됐든 그런 사람들도 그것의 들음과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생각의 작용으로 인한 그 생각의 작용의 경험이 있겠죠. 또 예를 들면 사법기관들, 경찰이 됐든 뭐 검찰이 됐든 또는 어떤 국회의원이 됐든 하여튼 그것이 또 듣고 그것에 대한 생각의 경험이 또 있겠지요. 그 경험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은 무슨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새롭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렇게 일어난 생각도 그것의 결과예요. 또 친척 같으면 자식 같으면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작용하는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들림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결과죠. 그런데 그것도 연관된 사람에서
아니,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를 죽이줬으니, 아, 고맙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작용하는 것도 그것의 원인으로 된 걸 거요. 또는 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 행위도 그것의 결과죠. 안굴리말라 스스로도 예를 들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그 이후의 조건에 따라서 들리고 보이고 이제 각성에 대해서 돌을 맞았을 때 그로 인해서 어떤 이제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든가 어떤 그렇게 되는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는 그냥 그러니까 단지 경험될 뿐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 또한 원인이 됐겠죠. 자, 그 어떤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원인도 아니고 하나의 원인이 된 것도 아니고 항상 그 결과는 동시에 원인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일어나는 경험들이 하나도 아니고 그리고 이 하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작용들이 무수히 많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 어느 것이 딱 업으로 인한 거다. 이것을 인한 거다라고 이 살인이라는 행위는 반드시 어떠한 하나의 작용을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작용하는 것은 누군가 조정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 그러한 작용의 과정에 그러한 과정에 나라는 존재도 없고 사실은 나라는 착각은 있을지언정 존재라는 착각은 있을지언정 실제로 그러한 어떤 이 원인, 조건, 결과 또 결과가 원인이 돼서 또 원인, 조건, 결과 이렇게 하나의 어떤 현상에도 수없이 그러한 어떤 이 원인이 되고 또 조건에 따라서 수없는 결과가 되고 이렇게 계속 중중무진으로 계속 작용되고 있는 그런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깨어 있음으로써 그냥 경험되는 자연현상일 뿐이면은 거기에는 나도 없고 죄도 없고 벌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한 행위로서 내 죄고 그래서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 속에 있으면은 후회 자체 그리고 그 어떤 자책에 대한 괴로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서 벌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업이라는 것도 그러한 과정에서 작용하는 그런 어떤 이 경험을 업이라고 그러는 것일 뿐이죠. 하여튼 이게 중중무진으로 작용하다 보니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어때요? 감이 좀 잡힙니까? 그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현상의 작용이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이 서로 연관돼서 작용하는 거나 사람이라고 이름하는 그 이외의 자연 사람도 자연이지만은 이외의 자연들의 작용이나 그렇게 작용하는 이치에서는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되는 그런 연기작용의 현상들 중중무진 연기작용의 현상들 현상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인식되고 개에게는 그렇게 인식되고 또 다른 것은 또 다르게 인식되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현상들로서 이렇게 구성되는 그 우주 만물 만상을 우리는 세상이다 일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함이 바로 18개죠. 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보이는 경험, 보이는 대상과 보는 기관과 그것을 인식하는 인식
기관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작용되는, 알아지는, 인식되는 어떤 이 결과. 그런 것들의 전부 다죠. 그런 경험들의 전부 다죠. 그래서 그것이 18개죠. 보이는 대상 6가지, 인식기관 6가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인식 6가지. 이 조합에 의해서 이 모든 우주가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 우주 만물만성이 이렇다라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한 현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우주니 세상이니 일체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학적으로 얘기하면 18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8개. 대상 6가지. 인식기관 6가지. 그리고 인식 6가지. 이 조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6 해서 18가지 조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근데 6도 16가지, 그것을 18가지, 그것을 18가지, 그것을 18가지. 이게 이제 수없이 무하급수적으로 무궁무진하게 중중무진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겁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뭐 더 이야기할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한번 더 좀 경험을 하고 마치죠. 뭔가 더 혼란스러워졌어? 지금 업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어제 카페에 네. 오해님이 네. 업이란 어디로 갔나요? 없어졌나요?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란 어디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용들로 되게 되는 거죠. 업이랑 어디로 갔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나도 그 질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질문들은 몽환님하고 아이스크림님이 잘 대답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여전히 말라의 살인을 그걸 보고서 그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발생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존재 이론적으로 보기 십상이다는 거지. 그렇지. 근본적으로는 그 문제지. 네. 근본적으로는 그 문제지. 그게 없었으면 단지 경험될 뿐인 거고. 아니 그 살인 예를 존재 이론적으로 보기 그 살인이 없었으면 다른 조건들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게 없었으면 애초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냥 혼란스러워. 물론 그것이 없었으면은 그거와 연관된 다른 것도 없지. 응?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존재냐? 가령 살인하는 사람도 존재고 살인되는 사람도 존재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착각으로 인해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결과가 달라진다. 또 결과가 어떻게 달라져도 상관없지만 문제는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다는 거죠. 존재일 때만, 존재라는 착각이 있을 때만 죄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벌이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뭐예요?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인 거죠. 그와 연관돼서 일어나는 모든 그 자체도 자연 현상이에요. 살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자연 현상이에요.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것도 다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디에도 괴로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살인 당하는 사람도 자기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움이에요. 살인하는 사람도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 또는 욕심 또는 무지에 빠져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들은 사람, 본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도
그것이 존재라고 하는, 또 경험되는 그 사람도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작용되더라도 괴롭다 라는 것이 되고, 또는 그것을 고맙다라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괴롭지 않겠지만은, 감사하겠지만은, 언젠가는 그 무지로 인해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그 경험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착각이 있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뭐가 일어나도 어떠한 현상에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죠. 앙굴리말라는 착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도, 즉 이 관리들도 잡으러 처벌해야 된다, 살인을 했으니 왔었는데, 아마 부처님이 그 설명을 하시는가 듣고 그냥 갔다라고 그러고, 결국엔 돌 맞아서 죽는 그런 것이 있어도, 그런 현상이 있어도 존재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괴롭지 않는 상태였고,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죽음이 아니죠. 이제 그것이 이제 존재로서는 끝일지 모르지만은 존재라는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끝이라는 의식도 없고 괴로움이라는 의식도 없고 단지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한 경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결국 존재라는 착각 속에 나라는 착각, 우리 아버지라는 착각, 원수라는 착각, 또는 이 은혜를 입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은혜를 입은 은인이라는 착각, 전부 다 이런 착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서로 간의 그런 해프닝,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죠. 결국 괴로움으로 귀결되게 돼 가는 거죠. 그러나 존재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면은 아란처럼, 참 앙굴리말라처럼 이제 어떠한 설사 아이스크림님 이 설명처럼 처벌을 받는다 해도, 감옥에 갇힌다 해도, 사형을 당한다 해도, 돌에 맞아 죽는다 해도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경험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죠. 꼭 돌 맞아 죽는 일이 안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돌 맞아 죽는 것만이 업이 아니죠. 업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 돌 맞아, 또 이게 또 그 작용이 또 연기되는 게, 앙굴리말라가 어쨌든 돌 맞아 죽었어. 죽은 걸 보고, 거기에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다 판단하고 해석해. 그래. 그렇게 해서 끝없이 작용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그러면 또 이 무협지 같은 걸 보면 또 그 앙굴리말라 아들은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어쨌든 또 우리 아버지, 나한테는 아버지를 죽였으니 또 원수를 갖겠다는 끝없는 원수 갚는 그것의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일어난 사건이 앙굴리마라가 이제 돌에 맞아 죽었나요? 네, 돌에 맞아 정확히 아니 보니까 찾아보니까 돌에 맞아 죽었대요. 이게 과를 받은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얘기할 때는 업과 보를 같이 얘기하잖아요. 예. 업이 어떤 작용이고 보가 어떤 그 결과적 필연적인 반응인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 인과라는 사건이 들어가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걸 업인 가부라고 하거든요. 용어적으로 얘기했을 때.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렇게 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잘 지금 그런 부분 정리가 안 될 수밖에. 보세요. 업인 가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어떤 살인이라고 하는 그 현상,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죠. 살인을 했으니 살인을 당한다. 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결과라는 거는, 정해질 수도 있고,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과라는 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 살인한 행위가 있었는데, 이제 앙굴리말라가 죽인 사람의 아들이, 죽인 사람의 아들이 보면은 앙굴리말라가 원수지만은,
앙굴리말라가 죽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죽인 사람이 죽인 그 사람의 아들 입장에서는 앙굴리말라가 은인이 되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죽였어요. 뭐 지금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그 지금 사람이 이게 앙굴리말라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예. 근데 앙굴리말라가 죽인 사람은 예, 또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은 앙굴리말라 죽인 사람이 그 사람도 또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이전에. 예.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칩시다. 예. 그러면 그 앙굴리말라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죽인 그 사람, 예. 그 사람의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 앙굴리말라는 예.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죽인 자기한테는 은인이 되는 거죠. 나 지금 그 지금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건이 자기는 가정을 해서 이런 거지. 앙굴리말라가 99명을 죽였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은 한 사람이 네. 그 전에 누구를 또 살인을 했어. 네, 누구를 살인했어요. 살인했어. 근데 그 앙굴리말라가 죽인 그 사람이 또 죽인 그 사람의 자식. 네, 그러니까 그 자식은 자식이 예를 들어 이제 자기는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앙굴리말라가 대신 죽여준 거지. 지가 높아 그 사람이 고을 사또라든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되면은 대신 죽여준 거야 앙굴리말라가 자기 대신 원수를 갚아줬다. 그 아들이 이제 죽이고 싶었는데 앙굴리말라가 대신 죽여줬다는 거야. 그렇지. 그 사람을 대신해 죽여준다는 의식은 없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죽여준 거죠. 그 원수를 갚아준 거네. 그렇지. 그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은인이 되고. 그러면 앙굴리말라 죽인 사람의 바로 아들한테는 원수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은인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서로가 상대적인 관점이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보세요. 자, 우리는 업보인과 업보인과를 볼 때, 자, 그러면 이제 까치의 보온이라고 하는 우리 설화가 있죠. 이 까치 새끼가 그랬는지 까치가 뱀에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뱀을 쫓아줘서 죽여줘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뭐 귀신한테 걸려서 죽을 판했는데 까치가 머리로 종에 부닥쳐가지고 자기 머리가 깨져서 죽으면서 종을 울려서 귀신이 새벽이 됐는 것 같다 해서 달아나서 안 죽었다라고 이런 설화가 있죠. 자, 그러면은 뱀을 죽이고 까치를 구해준 그 행위, 그것이 동시의 행위죠. 그리고 뱀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이 생명을 죽인 이런 게 될 거고 뱀 새끼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원수가 되는 거고 까치의 입장에서는 은인이 되는 거고 그럼 도대체 업보인과 업인 과보라고 그랬나? 업인 과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통상 업보라고 할 때는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된 행위를 받고 잘못된 결과를 받고 좋은 행위를 하면은 좋은 결과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게 업인 과보 사상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업인 과보 상황이죠. 선인 성과 악인 악과의 상황이.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게 꼭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니죠. 그런 부분들. 그런데 문제는 선인성과 악인 악과도 아니고 도대체 선악으로 나눌 수가 없는 선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하고 한다면은 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선인성과 악인 악과라면은 그런데 어떤 행위가 선악이 동시면 예를 들면 아까 까치를 구해준 아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선악의 동시성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보는 관점에서. 자,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업이라는 것이
일단은 어떤 의지적인 작용이잖아요. 업이. 의지적인 작용? 예. 업이라는 것이 왜 의지적인 작용이죠? 까르마라는 것이 까르마라는 것이 왜 의지적인 작용이죠? 그래서 의지는 뭘 이야기하나요? 여기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걸 밀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하나의 사물이기 때문에 이게 밀리는 반응을 내가 밀므로서 이게 밀리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내 작용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근데 그 미는 작용이 예. 미는 작용을 하는 현사님이 있어요? 미는 작용이요? 네. 그게 주체가 있어요. 미는 작용에 대한 주체가 있어요. 미는 작용을 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냥 미는 작용이 일어난 겁니까? 이 작용을 현사님이 했습니까? 일단은 그게 이제 일단은 이게 작용을 했죠. 예, 작용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의지가 있다는 거에서 시작하거든요. 업은. 예. 왜냐하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처음에 얘기할 사실은 때 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 의지가 아니라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의도나 의지나 같은 거죠. 예. 근데 이제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의도는 그냥 의도였는데 의지는 예. 뭔가 주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좀 그런 뉘앙스에 어쨌든 자 의도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야 예. 우리가 통상 교학적으로 쓰는 용어는 의도지 의지라고 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미는 의도가 있으니까 이것이 밀리는 게 있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렇다면 그 의도는 의도의 주체가 있습니까? 의도의 작용만 있습니까? 의도라는 작용을 일으킨 주체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작용만 있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왜냐하면은 의도 이제 그게 나는 이게 이제 지금 얘기 들으니까 저는 이게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막 18개까지 하니까 이게 예. 막 그저 예. 왜냐하면은 이 의도라고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의도라는 것이 사회 개념이기 때문에 교학에서도 다 의도. 예, 의도라고 그러죠. 예. 왜냐하면 업을 의도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뭐랄까 업보를 얘기할 때 예. 의도가 그러니까 얘기하면 의도가 들어간 것은 반드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죠. 예. 의도가 그런데 들어간 건 의도가 작용하지 않는 어떠한 행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죠. 업보가 예. 없죠. 예.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의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불필요한 얘기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데 일어난 모든 작용에는 예.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없을 수도 있죠. 없이 일어날 수도 있죠. 어떻게 의도가 없이 어떻게 일어나?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자기가 의도 없이 이게 뭐 지나가는 뭐 개미를 밟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내가 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이죠. 예. 예, 문제는 있었어도. 그것이 아니라 예. 발이 나가는 데 대해서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이 네. 그렇죠. 팔에 나간 거는 의도는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거기에 개미가 깔려 죽었다. 예. 깔려 죽었다. 예.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는 없으면 발이 나간다라고 하는 그 행위, 즉 발이 나감으로 해서 깔려 죽은 거죠. 그렇죠. 예? 발이 나가는 행위에는 의도가 없이 발이 나가는 행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의도는 있죠. 예. 자, 그런다면은 이 개미가 죽은 것은 어떤 거예요? 발에 깔려 죽은 거죠. 이게 안 나갔다면은 안 죽는 거죠. 예. 그냥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예. 하나님 의지라고 처음에 말씀하셨고 또 의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근데 제가 저기 의도도 예. 약간 어떤 행위하는 주체가 있는 듯한 이런 뉘앙스에 아니 둘 다 근데 둘 다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어떻게 같은 보면 말이. 이게 그냥 진행되려는 속성 뭐 이런 거야 사실은. 어쨌든 좋아요. 의도나 의지나 똑같은데 단지 네,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같은 것은 네. 대부분 네. 우리가 그 업을 이야기할 때, 네. 까르마를 이야기할 때, 그 교학적으로 오온을 이야기할 때, 그 행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의도로 대부분 번역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의도로 처음에는 그게 나중에는 사업 사이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사업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의도의 개념이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일체는 12처라고 얘기할 때 그 거기 때는 눈, 귀, 코, 혀, 몸, 의지하고 색소리, 냄새, 맛, 촉감 법할 때 12처의 세계에서는 그 의라는 것을 의지로 보통 의라는 것은 의지로 얘기를 하죠. 12처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심의식할 때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음이거든요.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마음을 세분화시켜 놨잖아요. 근데 이게 의를 마음이라고 표현하면은 심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을 때 이게 또 중복이 돼버리거든. 아,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단지 어떤 문맥에 따라서 사용 용체가 다르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의미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심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의도 마음이고. 그런데 그것을 의도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의도가 아닙니다. 의도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안의 설신이가 동일선상에서 다 쓴 거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을 동일선상에서 쓴 거죠. 동일선상에 썼다는 게 뭐지?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색성향 미촉법은 경이고 예. 대상이고 예. 안입이 설신이는 인식주관이고. 인식주관이죠. 예. 인식기관이죠. 예. 인식기관이죠. 주관이죠. 예. 의도는 인식기관이 아닌 거예요. 인식기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안입이 설신은 인식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의를 쓴 거지. 예. 그러니까 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의도인가요? 의도라뇨? 그게 의가 의도라면은 예. 안도 의도해야 되고 이도 의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식기관이라고 쓴 거기 때문에 인식기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경험되는 이건 거예요. 근데 의도는 반대로 의지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거 인식기관은 단지 이렇게 이 인식되는 이런 뜻으로서 반대의 뜻이 되는 거예요. 반대의 뜻을 가진 것이 동시에 같은 선상에 놓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는 이 의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논리에 모순되는 거예요. 육건을 하는 여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현장이 바로 그런 체계에 잡혀있기 때문에. 의도라는 의미는 결국 의도라는 의미는 뭔가 작용이 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용의 원인이 즉 네. 어떤 뭔가 일어나는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일으키는 주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가 일으키는 거예요. 네, 의도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네, 의도가. 의도의 주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일으키는 거예요. 의도가 있음으로써 말이나 행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있음으로써 말이나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음으로써 말이나 행동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말이나 행동을 일으키는 작용인 거예요. 이게 의도가. 의도는 일으키는 작용이고 안입이 설신의 의는 일으키는 작용이 아니라 단지 인식되는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는 일으키는 작용이고 근은 인식되는 작용인 거예요. 예,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그 나라는 착각이 없다면 의도라는 것도 일어나는 거지. 예. 그죠? 그렇죠. 근데 나라는 착각이 있으면 의도라는 걸 내가 한다 하니까 지금 거기서 빈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지금 이제 현사님은 예. 이제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의도도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안입이 설신이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도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도라고 볼 수가 없다. 의도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교학적으로도 굉장한 착각이다. 굉장한 오류다라는 아니 미스신이 의가 의도하고 같다고?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라고 할 때 그거를 이제 의지적인 작용이라고
그 의는 네. 네. 육식, 팔식을 이야기할 때 근데 말라식을 통성의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이제 더 그거에 대해 더 근원적인 업에 대한 게 이게 사업이라 그러는데 생각사자를 써서 사업이라고 할 때 이 사업의 의미는 그 의도의 의미거든요. 예, 예. 사업의 의미.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우보님 말씀하신 의도의 얘기는 그 사업의 의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아니요. 그 사업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바로 신구의 할 때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할 때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지. 안입이 설신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근데 지금 안입이 설신의를 이야기하면서 의도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거예요. 그 의와 그 의는 다른 거예요. 나도 지금 얘기하는 의미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구의 할 때, 그 의라는 거, 신구의 할 때 의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육군에서 안입이 설신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사업에 의해서, 그러한 의업에 의해서, 사업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사업, 사이업이라고 나와요. 이미 이자를 써서. 그래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신과 구가 사이업이거든요. 사업에 의해서 발생된 거니까. 그러니까 더 근원은 사업이라는 거죠. 거기에 의한 그 사업을 얘기할 때는 그 의도의 개념이죠. 의도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게 이제 교학적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의도가 있으면은, 예. 의도의 드러남이, 의도가 있음으로 해서 신구의, 의도의 드러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와 그것이 다른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없죠. 그런데 의도라고 하는 것이 생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의도라고 하는 것이 말로도 드러날 수 있고, 행위로 드러날 수 말로 이렇게도 드러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과 그 이 행동이라고 하는 여기에 의도와 그 사이에 또 사가 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생각으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라고 하는 것이 생각 의도도 있고 말 의도도 있고 행동 의도도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의도도 있고 예. 그 생각으로 드러나는 의도도 있고 예. 말로 드러나는 의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의도는 다 다시 생각이 끼어가지고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구의 할 때, 신과 구와 이가 따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로따로. 동일하죠. 네. 동일하죠. 바로 사실은 그 의도가 일어나기 이전에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의도는 또 생각이나 지혜가 없으면은 의도는 또 없는 거예요. 이때의 생각은 업의 생각이 아니라 사량 분별의 생각인 거예요. 네. 이때의 지혜는 사량 분별이 아닌 그냥 보이는 그대로의 이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의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의도는 무인 네. 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과가 거예요. 없다는 거죠. 무인행위라고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어떤 원인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에 대한 걸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 거네요. 분별에 대한 의와 분별하지 않고 그냥 경험된 거. 이 두 가지 사업을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거는 예. 의도. 예, 의도. 예. 의도에 어떤 대해서. 행. 의도가 바로 행이죠. 예. 이 행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나, 가령, 안입이 설신이의 의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안은 뭐예요? 형상이나 모습이나 색이라고 하는, 형상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이 인식되는 인식기관이고, 이는 뭐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그런 부분은. 예. 왜냐하면은 그게 거기에서 얘기하는 안입에서 신의 의는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인과 가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때
그거는 어떤 형태적인 변화만 얘기하는데 지금 의도에 대한 그 부분은 형태적인 변화보다는 더 근원적인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와, 너무, 사실, 너무 뭐, 형태적이고 질적이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리비 설신의 의는, 예. 인식되는 거고, 의는 뭔가 일어나는 쪽이고, 이거는 그냥 인식되는 쪽이고 하기 때문에, 예. 같은 것이 아니다. 같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의도와 단지 의하고요. 예. 의도와 의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같이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아니비 설신의 의가 아까 의도로 가신 것이 예.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제 주제가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벌어지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의도가 일단 들어간 것은 결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의도도 결과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또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결과는 예. 이 모든 작용은 결과인 동시에 원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인과 동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인의 드러남이 결과죠. 네, 그렇죠. 인의 드러남이 결과. 인이 드러나는 것이 결과라면 인과 드러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동시성을 얘기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면은 인과 과는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네. 동시에 작용하는 거고 같은 거고. 그러니 도대체 인과 과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이 따로 있고 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재판을 할 때 보면 이런 말만 살인할 의도가 있었냐 이런 말 그거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 즉흥적이었던 거냐 살인할 의도가 있었냐. 과실치사라는 거 거기서 나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법적으로 우리 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즉흥적이라는 거는 이제 나가 없는 거까지. 아니 반대야. 이런 실상적으로 본다면은 그 재판에서 의도가 없으면은 과실치사라고 해가지고 의도가 없는 살인은 과실치사라 해가지고 형량이 낮고 의도가 있는 것은 이 고의치사라고 해서 형이 높죠. 그러나 실제로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반대인 거예요. 의도가 있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지 않고 의도가 없으면은 심각한 거야. 의도가 있으면은 심각하지 않은 거야. 덜 심각한 거야. 왜 그러냐? 의도가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의도가 없은 건 완전 동의시 자체가 의도가 인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자체다 그렇게 이거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져. 그 자체다 이거지. 그렇지. 그것이. 더 무지한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야. 이 부분도 한번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실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무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 모든 괴로움은 무지로 인해 생기니까. 12연기에서 12연기라는 글로 설명이 되다시피 모든 것은 무지,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상태는 사실은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닌데 못 알아챘다는 거예요. 또는 당연히 그냥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야. 거의 없는 거야. 그러나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과실이라고 하는 모른다라고 하는 상태, 고의가 없었다는 상태가 더 어떻게 보면 실상이라는 측면에서 더 죄가 되고 더 사실은 이 괴로움이 더 많이 경험되게 되고 언젠가는 더 커지게 되고 점점 괴로움의 원인이 더 쌓여가게 되고
이쪽은 돌이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낮고, 그래서 오히려 이 자신의 이치로의 벌로 본다면은 알아서 하지 못한 사람이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야. 그렇네요. 그래서 바로 이 세속적인 가치와 초세간적이라고 하는 실상의 가치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건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까치 뭐 얘기 말씀하시면서 그때 생각났던 생각인데, 예를 들어 이제 이 인간들은 만물이 영장이라고 하면서 그 예를 들자면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사람이 화살로 사자를 죽였어. 이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너무나 좋은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을 생명을 구했다. 인간의 한 생명을 구했다. 이렇게 구한 거고 사자는 죽은 거고. 사람은 잘 죽인 거지. 네. 그럼 사람은 안 그래?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 살인자를 죽이면은 지금 앙굴리마마 인이라고 그 그러잖아. 얘기는 얘기할 해. 때 같은 의미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물론 진리 차원에서 같은 얘기야. 근데 이게 이제 사람하고 그게 그렇지.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과의 차이. 이 차이를 또 혼동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그것이 바로 보여지는- 존재라고 하는 상의 얽매이 있는 거야. 보이지는 형태는 다르지만은 그 본질적인 건 같죠. 그러니까 예. 상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항상 차별이 있게 되는 거야. 네. 존재의 차별이 있게 되는 거야. 네. 사람과 사자를 차별하고 네, 그렇죠. 또 사람 간에도 차별을 하는 거고 생각이란 항상 이렇게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잖아. 이 맨날 엄마를 괴롭히는 아버지를 죽였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되는 거지. 아까 그 그러나 사실 어떤 행위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사자든 뭐 까치든 그래. 어떤 행위, 죽음에 대한 행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까치다, 뱀이다, 사자라는 어떤 그 상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 부분도 이제 좀 중요하니까. 그렇지. 그것이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무지다 보니까 그게 존재다 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게. 그게, 이, 모든 이 착각에서 가장 근본적인 착각은 바로 존재라고 하는 착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죠. 사실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예, 존재라는 착각이 존재라는 것을 지금 있다는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괴롭게 된다는 거지. 있다는 개념으로 존재가 있으니까 업도 있고, 음. 존재가 없다면은 업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이라는 개념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작용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과가 없다는 거하고 인과 그 백장의 그 예가 나오듯이 인과가 없다고 본다는 것보다 인과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죠. 차이가 있죠. 예, 인과가 없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거기에는 인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인과 불매, 인과 불락이니까. 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와 것과 인과에 얻지 않다. 즉, 네, 매하지 인과에 자유롭다라고 예. 하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얘기한 존재 의미랑 상통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은 이런 말이죠. 인과 불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 존재 불매죠. 네, 그렇죠. 비록 존재라고 하는 현상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의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것이 바로 존재 불매죠. 네, 인과 불매죠. 불매와 네, 똑같은 불매죠. 의미죠. 네. 불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렇게 보이는 것이 네.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이렇게 보이는 이 현상에 대한 이치가 분명한 네, 어둡지 그렇죠. 않은 네. 그거에 대해서 불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과 불매라고 하는 아니 것은 어제 내가 가끔 몽환님하고 얘기할 때 뭐 인과가 없다 그랬잖아요. 인과가 없다고? 에? 아니 어제 뭐 잠깐 어떤 그런 얘기를 어떻게 비슷하게 한 것 같아. 근데 내가 갑자기 그 얘기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들었는데 매하지 않는 거와 없다고 하는 건 다른 거거든. 예, 그런데 문제는
매하지 않으면은 예. 없는 것과 같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보이는 현상에 예. 매하지 안다면은 예. 존재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와 똑같은 것인 거예요. 예, 예. 인과에 매하지 않으면은 예. 사실은 인과라고 하는 이름을 할 것이 없는 없으니까 거죠. 예. 인과는 없다라고 말할 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없다의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거죠. 인과라고 이름하는 현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 작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나 이것을 인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과라고 규정할 수도 없으니 인과가 없는 거나 같은 것인 거죠. 그래서 불매란 말을 없다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는 없다가. 근데 말을 말 고지대로 그것은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은 예. 그것은 엄청나게 다른 말이고 예. 이해가 그러면- 바탕이 된다면 같은 말이고 그럼 이제 인과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요. 예. 인과에 떨어지는 것은 바로 관념의 얽매임인 거죠. 그렇죠. 예. 예. 바로 이인이다 과다 하는 관념의 얽매임이고 네. 존재라고 하는 관념의 얽매인 거고 그리고 지옥이니 그런 것이 실제로 어떤 이런 현상적인 장소라든가 뭐가 있다라는 그 관념의 얽매임이고 그런 거죠. 예. 하여튼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얘기하다가 그렇게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니까 물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문이 얘기나는 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신 건데 그 존재에 대해 아니, 무슨 얘기했는지 그냥 기억이 없어, 지금. 어제 얘기하다가 그 스님막이 그 얘기 하면서 그 혹시 얘기하는 거, 그건가? 하여튼 자기 전에 잠깐 누워 있다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뭔가가 복잡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재라는 관념, 또 원인과 조건과 결과라는 관념, 업이라는 관념, 이 관념에 전부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지 표현일 뿐이고 이름일 뿐인데 관념에 얽매이면은 그대로 있는 거고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상에 대한 이해만 있다고 한다면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날이 너무 밝았다. 이거 올리면 죽겠다.